또 하나의 긴급 기자회견이 K-팝 씬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이상했죠. 네. 주인공이 없는 기자회견이었으니까요.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 측이 뉴진스 템퍼링 의혹, 그 진실을 밝히겠다고 자리를 마련했는데 정작 본인은 안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 가족 관련 얘기를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침속이 좀 어렵게 됐다. 이런 설명이 있었죠. 기자회견의 주인공이 안 나온다니 이 상황 자체가 벌써부터 수많은 추측을 낳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이 기자회견에서 터져나온 굉장히 충격적인 주장들, 그리고 그 주장이 왜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지, 또 이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는 뉴진스의 미래까지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번 기자회견이 불리한 판도를 뒤집으려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을까요? 아니면 막다른 길에 몰린 뭐랄까 마지막 카드였을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시죠. 자, 그럼 먼저 기자회견의 핵심 주장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뭐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나는 경영권 털치를 시도한 가해자가 아니다. 거대한 주가 조작 세력에 이용당할 뻔한 피해자다. 이건데 솔직히 처음 듣고 무슨 영화 시나리오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이야기의 프레임을 그냥 180도 뒤집으려는 아주 대담한 시도입니다. 네. 민희진 측 주장을 정리하면 딱 이래요. 뉴진스 멤버 중에 혜인 양 있잖아요. 네, 혜인 양. 그 혜인 양의 큰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한테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인이랑 연결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랑 뉴진스의 명성을 이용해서 주가를 띄우려고 했다는 거죠. 아, 그런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네. 그리고 그 계획이 실패하니까 거꾸로 자기한테 템퍼링 의혹을 뒤집어 씌웠다. 이게 핵심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템퍼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이죠? 뉴스에 하도 많이 나와서 다들 익숙하게는 듣는데 이게 엔터 업계에서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템퍼링은 일종의 업계 용어인데요. 네. 아직 소속사랑 계약 기간이 남은 아티스트나 핵심 직원들한테 몰래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이나 독립을 부추기는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아, 몰래 빼가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한 회사가 정말 막대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키워놓은 결실인데 그걸 중간에서 부당하게 가로채려는 시도니까요. 업계에서는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상도덕 위반이고 신뢰를 깨는 행위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민희진 측 주장은 나는 템퍼링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템퍼링의 가해자로 몰렸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그 주가 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곳이 바로 다브링크랑 테라사이언스고요. 네, 혜인 양 큰아버지가 다브링크의 박정규 회장이랑 통화를 연결해줬는데 이 모든 게 자기를 음모에 끌어들이려는 계획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근거로 통화 녹음 파일도 일부 공개했고요. 네, 그랬죠. 심지어 2024년 9월 28일에 하이블의 이재상 대표가 혹시 테라사이언스, 다브링크라는 회사 들어봤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민 전 대표가 테라 뭐야? 라면서 전혀 모르는 척 반응했다는 녹취록까지 공개를 했어요. 아, 그 녹취록 민희진 측은 그걸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한 거군요. 그렇죠. 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타임라인이 아주 깔끔하게 딱 들어맞아야 하잖아요. 물론이죠. 근데 날짜를 하나씩 짚어보면 이야기가 좀 이상해집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도 자료 보면서 가장 고개를 갸웃했던 부분인데 네. 민희진 측 주장대로라면 9월 28일에 하이브 대표한테 테라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에요. 9월 29일에 혜인 양 큰아버지가 찾아와서 그 문제의 다브링크 회장이랑 통화를 했다고요. 이건 정말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공교로운데요. 바로 그 점이 이 주장의 신뢰도를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인 겁니다. 그렇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면 어제 하이브 대표가 물어봤던 그 이상한 회사 사람이네? 하면서 경계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일 텐데 말이죠. 근데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더 의아한 행동이 바로 다음날 또 이어집니다. 9월 30일 말씀이시죠? 민희진 전 대표가 직접 박정규 회장의 집까지 찾아갔다는 거. 네. 정말 아무것도 없고 주가 조작 세력의 음모라고 생각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 아닌가요, 이건?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박 회장 측 증언에 따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뉴진스를 데리고 나올 수 있겠냐,
투자금이 얼마나 필요하냐,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다고 합니다. 아, 구체적인 논의까지? 네, 물론 민희진 측은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일련의 타임라인만 놓고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라는 주장보다는 독립을 위해 투자자를 물색하던 사람이라는 반대편 주장에 더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죠. 결국 이 계획이 언론에 일부 알려지면서 템퍼링 의혹이 막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11월 5일에 갑자기 어떤 곳과도 접촉한 적 없다면서 모든 걸 부인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그 결과 다브링크 주가는 폭락했고 박정규 회장 입장에서는 완전히 농락당했다, 갖고 놀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분노한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혜인 양의 아버지입니다. 아, 다른 부모님들과는 유일하게 다른 입장을 취했던 분? 네, 다른 멤버들 부모님들은 모두 민희진 전 대표랑 같이 하이브를 떠나는 계획에 동조하는 입장이었다고 알려졌는데 유일하게 혜인 양 아버지만이 이걸 반대했어요. 반대했다. 네, 심지어 이 문제 때문에 아내, 그러니까 혜인 양 어머니한테 친권 행사 제한 소송까지 당하면서도 끝까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부모 간의 의견 차이라고 보기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혜인 양 아버지가 민희진 전 대표와 혜인 양 큰아버지 그리고 다브링크 측이 추진하던 그 계획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거든요. 아, 어쩌면 그는 이 계획의 위험성을 알고 딸을 보호하려 했던 유일한 어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듣고 보니 이 다브링크 사건이라는 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어쩌면 더 큰 그림의 일부였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번 사건만 딱 떼어놓고 보면 굉장히 기이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과거의 행적들이랑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면 하나의 일관된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흐름이죠? 예를 들어서 2021년에 한 무속인과 나눈 대화가 있었죠. 거기서 3년 안에 회사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상담을 나눈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함께 일하던 부대표한테 나 따라 나오면 30억 원 가치 지분을 주겠다고 약속한 정황, 또 다브링크 말고 다른 외부 투자자들을 접촉하려 했다는 정황들까지. 네네.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보면 뉴진스랑 같이 독립해서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려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 이런 분석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법원에서도 비슷한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아, 법원에서도요? 네,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독립을 위한 여론전을 펼쳤다. 이는 진정으로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의 파급력이 예전 첫 번째 기자회견 때랑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이 다르죠. 그때는 정말 거침없는 발언과 감정적인 호소가 대중의 폭발적인 공감을 얻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네, 2년이 넘는 긴 법정 다툼을 거치면서 대중들도 이 사건의 본질을 조금 더 냉정하게 보게 된 거죠. 그렇죠.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뭐랄까, 서사전쟁이거든요. 서사전쟁이요? 네, 법정 다툼은 여러 전선 중 하나일 뿐이고 진짜 싸움은 누가 더 설득력 있는 피해자인가, 이걸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여론전이죠. 민희진 측의 이번 기자회견은 그 서사를 되찾아오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지만 이미 법원의 판단이라는 강력한 팩트가 나온 뒤라 동력을 많이 잃은 셈입니다. 정말 한편의 드라마네요. K-팝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데뷔 신화를 쓴 프로듀서랑 아티스트 그룹이 이제는 뭐 코스닥 상장사 주가, 무속인, 가족 간의 소송 이런 단어들이랑 엮여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안타깝죠. 그럼 이 모든 싸움의 중심에 있는 뉴진스 멤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법정에서, 뉴스에서 그들의 이름과 이미지는 이미 너무 많이 소비됐습니다. 단순히 어른들 싸움의 피해자라고만 보기엔 상황이 좀 복잡해 보여요. 그 부분이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깝고 중요한 지점입니다. 민희진의 아이들이라는 정체성. 이게 뉴진스 초기 성공의 핵심 동력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됐습니다. 양날의 검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앞으로 하이브 체제 안에서 활동을 다시 시작하더라도 대중은 계속해서 멤버들의 진짜 생각은 뭘까? 혹시 억지로 활동하는 건 아닐까? 이런 필터를 끼고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 뭘 해도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네, 이 의심의 필터를 걷어내고
다시 온전히 아티스트와 음악 그 자체로 대중에게 사랑받는 것. 이게 뉴진스 멤버들이 마주한 가장 크고 어려운 숙제일 겁니다. 결국 이런 식의 여론전이 계속될수록 뉴진스의 복귀만 늦어지고 그 의심의 필터는 더 두꺼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진정으로 멤버들을 위한다면 이제는 법정 밖에서의 싸움을 멈추고 법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게 현명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분쟁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재판들이 남아 있습니다. 2월 12일에 선고가 예정된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 소송이 있죠. 네. 이 풋옵션이라는 것도 이번 사건의 핵심 중 하나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풋옵션은 간단히 말해서 민희진 전 대표가 가진 어도어 지분을 나중에 하이브에 특정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 되팔 수 있는 권리? 그런데 그 특정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두고 양측의 해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민희진 측은 수천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하이브 측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죠. 이 권리의 가치와 행사 조건을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번 분쟁의 돈 문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4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고요. 결국 앞으로의 모든 것은 법정에서 가려지겠군요. 네,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드러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민희진 측의 기자회견은 나는 거대한 음모에 속았다는 새로운 주장을 통해서 위기를 돌파하려는 마지막 승부수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그간의 행적과 법원의 판단을 종합해보면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주장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번 사건은 K-POP 산업 이면에 존재하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함께 감정적인 호소나 여론전만으로는 더 이상 진실을 가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창작 산업에서 한 명의 뛰어난 크리에이터가 가진 비전과 야망이 자신이 키워낸 아티스트를 보호하는 선을 넘어서는 순간은 과연 언제일까요? 더 큰 성공과 독립을 위한 투쟁이 결국에는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해치는 파괴적인 도박이 되는 그 아슬아슬한 경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